본 방송은 영화 월플라워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무슨 선비 목소리가 그래요? 선배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이리 와라. 없는 수염을 막 만지면서 웃음소리 갑자기 뭐야? 장군님 이리 같은데? 오너라. 이리 미선이다. 내가 저는 미국 미선입니다. 할 수 있잖아. 왜 자꾸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뭐 이런 이상한 목소리 내고 맨날. 와 방금 뭔가요 이거? 내 귀를 없애버리고 싶어. 와 진짜. 이런 느낌이라고요. 선비가 영어로 To me. 뭐예요? 없어요. 선비는 영어로 없죠. 왜냐면 한국에만 있는 좀 약간 선비? 고유 단어니까. 그렇죠? 선비 이렇게 해야 되니까. American zombie. 그거 재벌 이런 단어처럼. 제벌. 화병. 화병도 맞아. 아, 화병도 한국어 그렇게 돼요? 네. 화병? HWA 뭐 그게 오 마이 갓. 학명 그죠, 자체가 그죠. 화병이에요. 없어서. 그리고 영어로는 그 양반이라는 말도 쓰죠. 양반. 네. 더 양반. 더 양반, 더 김치. 더 양반. 우리는 언젠가 더 주간 영화 보고가 The Weekly Movie Vogue Award. 아, award? No. 우리 한 번 어워드 할 때만 그 이름을 써본 적이 있어갖고 그래요. 맞아. Weekly Movie 보고. 그때 읽어주셨잖아요 미선님께서. 아, 기억나요? 네네네. Welcome. 되게 멋있게. 그 편 진짜 재밌는데 저는 가끔도 그 편 좀 들어요. Ladies and 이러면서 막. 맞아. 그 편 되게 재밌어요. 그죠? 네. 그 편 들으면 그리고 아 우리가 작년 이런 영화들 봤었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는 주간 영화 보고의 2017년 어워드 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꼭 들어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진짜. 네 저희 방송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약간 약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우리 그날 또. 그 지난번에도 우리 버닝 그것도 광고하고 맞아요. 이번에는 옛날 영화도 매편 광고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영화는 월플라워입니다. Wildflower. 이거는 이제 되게 짧게 축약한 제목이기 때문에 한국식 번역이 원작 제목을 저희 주간 영화 보고에서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해주세요. 원제가 뭐예요? The가 있죠. 너 맞아요.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 아,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한번 썼습니다. 뭘 또 그- 써오셨네요. 존재감 없는 자의 특권. 아. 그러니까 wallflower이라는 거는 약간 마치 그 파티에 있어서 마치 벽에 붙여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막 얘기하지 않고 뭐 그냥, 파티에서 벽에 이렇게 아웃사이더처럼. 예, 예. 약간 아싸의 장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싸로서의 뭐 특권, 장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번역을 할 수 있겠죠. 한국식으로 하자면. 붙어있는. 이게 원작이 책이 있었고요. 네. 99년도에 책이 소설책인 거죠. 네. 약간 자전적 소설책이 있었고 그 소설책을 각색해서 감독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 책 원작자도 그 사람. 네. 대단한 사람이네요. 스티븐 크보스키. 크보스키. 이름 멋있어요. 대단한 스키. 아 진짜 별거 아닌데 웃어서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웃어주지 말라니까요. 나도 때리고 싶어. 나를 때리고 싶어. 그 때리- 스키 때릴게. 대단한 스키 있어. 웃어주지 말라고. 네. 근데 이 영화가 사실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는 굉장히 관객 수가 적었어요. 개봉관도 거의 독립- 없었을 거예요. 예, 작게 했을 독립 것 영화 같아요. 영화라. 네. 한국에서 거의 1만 7천 명 정도의 관객을 아. 기록했거든요. 2012년 영화. 거의 뭐 독립 영화라기도 하기도 하지만 너무 적어가지고 본 사람 찾기가 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 영화 근데 봤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다 뭐로 봤냐? 다운로드. 네 그런 거 이게 같아요. 약간 500일의 썸머처럼 네. 입소문 타가지고 나중에 재밌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지금 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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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또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는 되게 크게 개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엠마 왓슨이라는 어떤 좀 유명한 셀러브리티가 나오는 영화고 또 이제 이 원작이 아무래도 꽤 오래 읽혀진 베스트셀러급의 그런 원작이 있어가지고 네, 하지만 엄청난 와이드 오프닝은 아니었고요. 2012년 9월에 개봉을 했는데 라이온스게이트에서 배급을 했고요. 처음에는 리미티드 개봉을 했대요. 조그맣게. 그러고 이제 조금씩 반응이 오니까 최고 726개 관에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국적인 영화는 아니었고 네. 그렇지만 그 박스오피스는 그래도 제작비를 훨씬 상회하게 좋은 수익을 낸.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 만한 게 그쵸. 약간 그쵸. 아닌 이 것 영화 같았어요. 자체가 사이즈가 인디 영화에 가까운 사이즈여가지고 인디 영화죠. 가까운 것도 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음. 이게 그 엠마 왓슨이 해리포터 이후에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반 영화, 해리포터 외의 영화래요. 아. 그래서 사실 엠마 왓슨 커리어에는 되게 그 조심스러운 선택이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엠마 왓슨이 이걸 선택할 때 감독이 그렇게 꼬셨대요. 너는 이 영화만 찍는 게 아니라 가서 네 인생의 최고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름을 보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잘 엠마 꼬신다. 왓슨이 잘 꼬시네. 엠마 왓슨 영화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어. 이거 되게 야 개그 같은데.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이런 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또 속에서 참 부러웠는데 네 보면서. 맞아요. 근데 해리포터 음. 보고 나서 바로 찍은 영화라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해리포터에서도 엠마 왓슨의 캐릭터가 남자 2명 사이에 하나의 여자잖아요. 여기서도 남자 2명 사이에 하나의 여자인데 딱 맞아, 재밌네요. 그런 조합이 어울리나 보네요. 네. 이쁘더라고요. 아 이쁘죠 엠마 왓슨. 에즈라 밀러도 참 예뻤어요. 아 에즈라 밀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전 로건 레몬도 얼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느낌이 네, 배우하기 되게 좋은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뭘 갖다 네, 얹어도 어떤 나쁜 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되게 멍청한 역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되게 엘리트 역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되게 여러 가지 얼굴이 좀 어울리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좀 동안이에요. 나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외국 배우 치고는 조금 되게 어려 보이는 얼굴이어가지고 어려요. 뭐 어려요? 어리긴 하죠. 근데 92년생이 그렇게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죠. 예. 로건 레먼 그 사람 닮지 않았어요? 누구야? 그 달라스 무슨 클럽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음. 누구야? 아, 주인공. 매튜 매튜 맥커너이? 아 그럼 잘못 얘기했다. 전혀 안 닮았는데 안 그래서 전혀 안 닮았는데 전혀 말고 그 인셉션? 오케이. 아니다. 인셉션? 조셉 리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요? 아씨 그 사람 누구지? 누구예요 대체? 친구 있나 봐요. 이름 다 나온다 이제 다 나온다. 그 사람 있잖아 연기 엄청 잘하고 살 뺐다가 쪘다고 하는 사람. 매튜 크리스티안 맥커너이. 베일? 크리스 프렛. 크리스티안 베일? 크리스찬 베일. No way 전혀 안 닮았어요. 예. 맞추긴 했지만 전혀 공감하지 않아. 왜냐면 크리스찬 베일은 전혀 동안도 아니고 약간 되게 피곤하고 예민한 인상이고 진짜 동화는 폴러드죠. 네, 폴러드죠. 앤트맨 아저씨 여기 나오잖아요. 폴러드 닮은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얼굴이에요. 맞아. 모든 영화가 20년 전부터 얼굴이 계속 똑같아요. 로건 레먼 이거 로건 레먼이거든요. 크리스찬 베일 안 닮았어요?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 안 노, 닮았어요. 그 사진 봐봐. 노, 노, 아, 노. 전혀 안 닮았어. 아니야, 일단 진짜. 크리스찬 베일은 얄팍한 느낌의 되게 예민한 크리스찬 베일이 인상인데. 다크나이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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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근데 로건 레몬은 약간 좀 귀엽고 뭔가 좀 통통한 혹시 느낌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얼굴이 샌님 그거 같은 오히려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제가 짧게만 봤는데 이 사진에서 오히려 조나 힐 좀 닮았어요. 조나이 닮았다. 그러니까 조나이 닮았다. 이 사진 좀 약간 차피하게 나왔어. 그래 베일은 진짜 아닌 거로.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스칼렛. 죄송합니다. 아마 이 방송 듣는 사람들 다들 약간 물음표였을 듯. 뭐지? 뭔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뭐? 크리스찬 베일? 월플라운 좋은 영화입니다. 갑자기. 네, 월플라워 좋은 영화죠. 네. 재밌게들 보셨는지 걱정을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해요. 했는데 약간 누구 소개시켜준 사람 소개시켜준 느낌인데. 지조님 아, 영화 왜냐면-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왠 저는 긴 영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음. 짧은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평소에 좀 1월 달에 많이 했던 영화들의 결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이거였고 이거는 영화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가끔 소개를 해주는데 그 친구들도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했는데
했는데 스칼렛님은 되게 재밌게 보신 것 너무 같아요. 재밌게 봤어요. 그러나 그러나 네. 미선님 표정만 미선과 더덕은 일단 저는 이 영화를 한 2013년인가 12년 말인가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되게 그 나름 인연이 있는 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영화 개봉을 해가지고 엄청 광고판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어디 해외여행. 가는 해외여행 중이었는데 어. 런던이었는데 아. 막 지하철 그에 엄청 많이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네. 아 되게 뭐 여기서 지금 엄청 히트한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쏘쏘 아. 그냥 예 제가 뭔가 다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영화 다시 한번 보지 않았고요. 그때 기억으로 방송을 그때의 하겠다. 기억으로 네 지금 왔습니다. 혹시 그 17,000명 중에 한 명. 아 제가 봤다는 거는 다운로드입니다. 아, 네.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조그맣게 있으니까. 네 17,000명 안에 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미선님도 이번 주에 보셨어요? 네. 저 어제 밤 봤고요. 아 어젯밤에 원래 위플래시 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여기에 되게 근데 엄청난 너무 사연이 웃겼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영화를 선택할 때 단체 카톡방에서 투표를 영화를 하거든요. 네,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이 영화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막 미선님이 아 이거 원작 있었죠. 그러고 저는 원작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봤는데 봐야겠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래요 뭐 둘 다 보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저한테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 저 뭐 신과 함께 저번에 이제 신과 함께 편도 있었기 때문에 신과 함께도 안 봤고 위플래시도 안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위플래시도 봐야 돼요? 왜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영화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위플래시가요? 왜요? 월플라워라고. 심지어 월플라워 얘기도 한참 카톡방에서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지도 뭐 이렇게 공지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단체 네, 카톡방에 네. 그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갑자기 서든리 위플래시 서든리 위플래시. 아 그냥 위플래시 보고 오게 했으면 웃겼을 것 같아. 내가 다른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그냥 아주 놔두지 그랬어. 재밌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 명대사 꼽기 하는데 막 네. 남마이 템포 남마이 남마이 템포. 템포 막 따라하고 막 IQU 이런 거. 월플라워 위플래시라니. 아 네, 근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위플래시 배우랑 월플라워 배우 남자 배우랑 약간 얼굴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해요. 그쵸 크리스찬 베일랑은 안 닮았지만 그 둘은 닮았어. 진짜 그건 아니지. 오늘 큰 실수를 했어. 스칼렛 진짜 큰 실수를 했어. 둘 다 쥐씨예요. 네? 둘 다 쥐씨예요. 아 맞아. 둘 다 G씨라는 지씨라고? 둘다 성이 G라고? 유대인이라고요. 아 둘 다 G씨라고요. 쥐씨는 G 드래곤 있죠. G 드래곤. G 드래곤. 네 갑자기. 네 어쨌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참 그거 갖고 놀렸었죠 미선님을. 위플래시 왜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다음 주 영화는 위플래시로 할까? 근데 위플래시도 진짜 얘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야. 재밌어. 그러면 이제 투표는 오. 잠깐 뒤에 놓고. 네. 네. 그래서 월플라워. 월플라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럼 한번 저희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조님? 네, 줄거리와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로건 레먼 배우가 맡은 찰리예요. 그리고 엠마 왓슨 배우가 나오죠. 샘 역으로 나오고요. 에즈라 밀러가 패트릭 역으로 나옵니다. 찰리는 어떤 말 못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찰리가 고등학교 입학을 새로 하게 됩니다. 찰리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파티 같은 데 가서 샘이랑 패트릭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샘과 패트릭은 이복 남매 사이인데요. 마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같은 그냥 되게 친한 친구 같은 사이예요. 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약간 샘을 좀 막대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차차 가면서 알게 되는 거지만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쨌든 샘은 그런 친구고 패트릭은 되게 웃긴 친구입니다. 선생님한테 얘는 3학년인가 그런데 1학년 수업을 맨날 듣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 놀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실과 수업. 네, 막 그거 기술 수업인가 네. 뭐 톱질하는 수업 있잖아요. 네. 선생님 놀리는 게 자기 취미고 선생님이 거기서 하도 자기 놀리니까 너는 nothing이라고 부르겠다. 넌 아무것도 아닌 놈으로 부르겠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다 hi nothing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놈 이런 식으로 불러요. 아무튼 패트릭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되게 재밌고 자유로운 그런 친구입니다. 게이입니다. 네, 게이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밀로 하고 네.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애인이 그걸 밝히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연히 찰리가 그걸 발견을 하지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뭐 그런 비밀을 셋이서 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찰리는 사실은 다른 친구들이랑은 좀 잘 어울리지는 못했는데 샘과 패트릭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사람에 대한 편견이 좀 없어요. 그래서 찰리한테 되게 잘 대해주고 그래서 셋이 친구가 되고 또 나머지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한 2명 더 있죠. 그런 친구들이랑 해서 5명이서 친구가 됩니다. 얘기가 서로는 되게 잘 통해요. 음악 좋아하는 것도 서로 얘기하고 뭐 관계 같은 거에 대해서나 그런 것도 되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멋진 음악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찰리는 좀 세상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찰리가 샘을 좀 좋아하게 되죠. 근데 찰리가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지만 미국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프롬 파티나 뭐 어디 파티 갈 때 항상 파트너 구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찰리는 샘한테 사실 데이트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샤이했고 또 샘한테는 항상 남자친구나 데이트 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샘이랑 같이 놀지는 못할 거야라는 마음에 그 마음을 접고 있다가 마침 같은 그룹에 있던 메리 엘리자베스라는 되게 적극적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파트너를 신청하게 돼서 엉겁결에 그 친구랑 자기가 실제 좋아하는 샘은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메리 엘리자베스랑 사귀게 됩니다. 끌려다니죠. 네, 엄청. 굉장히 끌려다니죠. 이 여자가 굉장히 푸시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어우. 거기서 막 사실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하자는 말을 못해서 막 끙끙거리고 있다가 그 쌓여있던 게 한 번에 터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잔인했어요. 맞아요. 5명이서 그냥 진실 혹은 거짓 뭐 진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너 이 자리에서 제일 예쁜 여자한테 키스해라고 했는데 쌤한테 키스를 해버려요.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의심도 없이. 이런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서 그 친구 관계가 엉망이 되죠. 사실 메리 엘리자베스랑 샘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샘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찰리가 이런 일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5명의 안정적이었던 찰리를 안정되게 만들었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연락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패트릭한테 일이 일어나요.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랑 집에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다가 남자친구의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아들이 게이라는 거를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매우 개패듭했어요. 그래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패트릭을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자기 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친구가 뭐 이 호모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자기를 낮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패트릭이 막 맞고 있는데 거기서 찰리가 나와서 구해주죠. 주먹 날리면서 하지 말라고 내 친구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계기로 다시 이제 친구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샘한테 사실은 너를 좋아했다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샘이랑 드디어 키스를 하게 되는데 샘이 이제 키스를 하다가 찰리의 허벅지에 잠깐 손이 닿아서 이렇게 스킨십을 해요. 근데 그때 찰리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찰리한테는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영화 흐르는 내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플래시백 같은 느낌으로 조각조각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찰리한테는 이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모를 이제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모랑 애착 관계가 굉장히 두터운 사이였는데 이 이모가 크리스마스 날 찰리의 선물을 가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또 가족들은 모르고 사실 자기도 굉장히 누르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또 있었는데 누나랑 같이 자고 있는 사이에 이모가 와서 누나를 깨우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찰리의 몸을 만지는 씬이 나와요. 그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약간 이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이한테 성적인 어떤 불편함을 줬구나 하는 게 약간 암시되는 씬이 있어요. 그게 본인도 굉장히 누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묘사가 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샘의 허벅지 터치가 이렇게
깨운 거죠. 네, 깨워낸 거죠. 깨웠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터치. 좋은 것 같은데. 네. 새로운 파워를 얻게 됩니다. 누르고 있는 것이 갑자기 발현이 된 거죠. 원래 머리로는 이제 누르고 있어도 몸이 터치가 되면 또 맞아요. 기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사실 이제 찰리가 계속 고등학교 전부터 힘들어했던 거는 환영을 자꾸 보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좀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샘이 대학에 이제 합격하게 돼서 떠나고 패트릭도 이제 떠나고 하니까 그런 자기를 안정되게 해줬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스트레스가 막 오면서 이모에 대한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약간 쇼크가 왔어요. 트라우마 쇼크가 왔어요. 누나한테 전화해서 사실 이모의 죽음이 어떤 거였어? 누나는 알아? 이러면서 나 지금 죽을 것 같아라고 연락을 하고 이제 찰리는 트라우마 충격 때문에 기억 잃고 이렇게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병원을 입원을 해서 이제 그 정신과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선생님이 이제 너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되고 이제 가족들, 부모님과 형과 누나는 그때 처음으로 얘가 이모의 죽음으로만 슬퍼했던 게 아니라 이모와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성추행. 성적인 아동 성추행 비밀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모두 진실을 알게 됩니다. 네. 가족들한테 털어놓고 자기도 환영을 좀 덜 보고 좀 마음의 짐을 좀 덜어냈던 시간이 이제 지났었고 이제 방학인가 뭔가 돼서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맞아요, 크리스마스였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쌤이 와서 나 대학교 가서 너가 알려준 데에서 뭐 이렇게 놀았고 맞아요.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추억을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한번 셋이서 터널. 터널을 지나가면서 음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쌤이 자기가 룸메이트가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데 걔 때문에 우리가 터널에서 들었던 이름 모를 되게 좋았던 노래 제목 알아냈어. 이러면서 우리 터널송. 같이 들으러 갈래? 해가지고 터널송을 들으면서 그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이렇게 지나면서 느끼죠. We are infinite 이러면서 자유감을 느껴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죠.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네. 다리, 팔 이렇게 네, 트럭 위에 올라타서 무한함을 느낀다고. 네. I feel infinite. 그런 바람을 느끼고 음악을 느끼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느끼며 영화가 끝납니다. 네. 네. 이 영화는 약간 저는 물론 아까 전에 막 그렇게까지 엄청 좋아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들으면서 좋아졌죠? 또 들으면서 좋아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느낌이 좋은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그런 게 감각적인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로서의 이해보다는 어떤 그 감각적인 그 맞아요. 흐름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 레이디 버드라든지 이런 영화들과 약간 약간 라라랜드 느낌도 있어요. 결이 좀 비슷한데 되게 좋아요. 그래도 그런 점은. 캐릭터 하나하나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 16살, 17살 때의 얘긴데 이게 맞아요. 대사들도 너무 네. 걔네들만이 할 수 있는 대사들이고. 맞아요. 그때는 원래 뭐 작은 거에도 상처 잘 받고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때의 그런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찰리요? 찰리가 엠마 왓슨한테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를 또 중간에 하면서 이제 그 엠마 왓슨도 예전에 어릴 때 자기 아빠의 상사가 자기를 건드렸다는 얘기를 지나가듯이 하잖아요. 자기 첫 키스 상대가 네, 그거였다. 이제 그런 거 저런 거에 되게 많이 동진감을 느낀 것도 분명히 찰리가 있었어서 그렇게 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찰리가 되게 예민한 친구잖아요. 네. 그 선물하는 씬에서 저 진짜 감동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선물 하나하나 하는데 비눗방울 선물하고 또 막 청바지였나? 아 청바지는 다른 친구다. 서로 네, 서로한테 네. 해주는 그 씬에서 되게 감동했어요. 그거 진짜 되게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귀여운 선물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관찰력이 높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뭔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 친구가 좀 특이하다는 걸 알았지만 혹은 특이하거나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이제 다 친구가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쌤이 좀
남성스럽다 하더나 약간 남성스럽기는 아니고 쌤이 좀 약간 털털하고 뭔가 좀 프리한 느낌이면은 네. 반대로 오히려 그 되게 세심하고. 찰리가 오히려 더 뭔가 여성적이고 더 예민하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다른 조합이. 근데 찰리가 그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학교 생활을 그래도 점심도 같이 먹고 자기들이랑 놀아줄 친구들도 있었지만 걔는 다 대학을 갔잖아요. 걔는 학교를 아직 더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좀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 저는 가면 어떡하지? 가면 똑같을 텐데. 맞아요. 이랬는데 거의 막판에 돼서 그 에즈라 밀러가 이름이 뭐지? 패트릭이 이렇게 싸움이 나잖아요. 학교에서 싸움이 나서 얻어맞고 있는데 패트릭이 얻어맞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찰리가 가가지고 그 조그만 애가 주먹을. 정신을 잃고 주먹질을 해서 걔네 풋볼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겼어. 풋볼 애들을 막 다 때려 눕혔어.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들었지. 아, 쟤는 학교 생활 이제 편하겠구나. 거기서 적어도 누가 안심하셨구나. 건드리진 않겠구만. 나는 맞아요. 그때 조금 아쉬워. 아, 아유. 내년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지. 숨겨진 파워가 좀 많은 친구. 정신을 잃고 때렸어. 좀 원래 멋있었지. 미친놈이 더 센 범비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미친놈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지금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신을 잃어가서 했으니까. 그것도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 패트릭의 입장에서는 자기랑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애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뭐 무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네. 욕하는 정도니까 왜 그래 호모야 막 이러고 있잖아. 자기랑 어제까지만 해도 막 예를 들면 사랑을 나눴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 사회적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서 되게 슬펐어. 그 장면도. 아무래도 그런 약간 동성애 쪽에서는 그런 왜 분류를 좀 하잖아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스스로가 제 아웃해가지고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하는 스타일.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수도 있어. 에즈라 밀러 캐릭터는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거리낌 없는 캐릭터라면은 약간 그 남자애도 그 남자애만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억압적인 스타일인데 그렇게 막 하고 다녔을 수 없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물론 애인한테는 그러면 안 됐던 건 사실인데 그것도 조금 뭐 그 사람들이 그 캐릭터가 이 영화의 주요 캐릭터는 아니지만 보조 캐릭터로서도 또 되게 재미있는 설정의 네.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또 알코올 중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풋볼 선수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거의 막 남성적 상징. 네, 그런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고 그런 네. 느낌 아닌가요? 네. 미선님? 그죠? 네. 그래서 전 잘 모르니까 안 살아봐서. 풋볼 선수라고 하면 저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막 되게 잘 나가는 애들 쿨가이. 모임 그런 건데 치어리더랑 왠지 사귀어야 될 것 네, 같고. 그런 데서 자기가 게이라고 하면 얼마나 남성성이 되게 없어 보이겠어요. 인기 네. 많은 애인데. 일부러 더 하고 그리고 나이 자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이 어린 애들의 그 치기, 허세 뭐 이런 것들 그런 그쵸. 게 너무 느껴져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NFL 그러니까 이제 네, 그 NFL. 전문 그 미식 축구 선수 네. 그거 이제 커밍아웃 처음 한 거는 뭐 재작년 네, 그 선수들 중에서는 진짜로 숨긴다는 식으로 없어야 하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특히 스포츠 쪽이 그리고 되게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스포츠 쪽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한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뭐 남성적인 이미지 아니고 피겨만 해도 피겨 스케이팅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선수 한 명이 네. 커밍아웃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되게 좀 갈리더라고요. 사회적 반응이. 근데 피겨도 나름 여성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호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역시 아직도 미국이 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합법화를 하고 있지만 역시 보수적인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현대 미국도 그런데 그때는 그때 그 나이는 얼마나 좀 90년도 그거 그렇겠어요. 엄청 빨리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합법이지만 그 뭐 10년이나 뭐 15년 전만 해도 그런 뭐 조사를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조사를 보면은 이제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그 대중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지가 최근이라는 얘기인 거죠. 빨리 네네네.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 결혼이나 동성 결혼이나 이제 정정했던 거 이제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수이지만 그 10년 15년 전에도 이제 극소수였어요.
저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뭐이 영화가 물론 그냥 청춘 영화로서 재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런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티네이저 영화, 뭐 하이스쿨 영화 아니면 성장 영화, 청춘 영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재밌게 봤던 청춘 영화 중에 하나가 브렉퍼스트 클럽이라고 아, 조찬 클럽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영화 좀 생각이 나고 물론 이제 그 영화랑은 되게 시대적인 게 달라가지고 같이 비교는 될 수 없지만 전 그 영화를 못 봤어요. 저는 청춘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거 레이디버드. 아 레디버드 진짜 재밌었어. 네, 레디버드 진짜 재밌어. 사실 저 조금 조용하고 있는 게 청춘 영화 안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듣는데. 저거 오랜만이다. 왜냐면 약간 이런 뭐 추천 나온 영화라서 뭐 말하기가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미안할 필요 없어요. 지조 저는 기마가 전 맨날 비싸니까 미안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싫었어요. 아 진짜? 청춘 영화 약간 싫어하는구나. 오그로글? 그 청춘 영화를 싫어서 싫어하는 건지 이 영화를 싫어하는 건지 그 시대에 네. 안 좋은 기억 있었나요? 90년대 초반에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영화였나요? 본인 트라우마 자극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생각이 많이 났나요? 월플라워적 사실 생각이 그렇긴 많이 하는데 났나요? 일단 너무 약간 클리셰 좀 많았던 굉장히 약간 클리셰? 클리셰 많죠. 굉장히 그쵸. 약간 네, 상투적이란 되게 전형적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 그리고 뭐 게이인 학생, 모인 인기 있는 여학생, 뭐 인기 있는 남학생 이게 딱 맞아, 다 맞아. 들어가 있긴 하죠. 뻔하지. 그리고 제가 재미없는 개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약간 이런 데서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맞는 게 많았어요.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영화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사를 이렇게 바로 유추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도 왜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만 꼭 나오겠네. 뭐 재벌 아줌마 나오면은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런 거 돈 나오겠네. 던지면서 우리 아들랑 헤어져 주세요 이런 걸 맞아. 상상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나왔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클리셰 뭐가 너무 있어요? 특히 이제 생각났던 게 이제 그 뭐지 그러면 그 여자를 키스 못 해봤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자기가 해주겠다. 아니요 그 그 부분이 진실 아니라 게임 할 때? 그 장면이 아니라 이제 그 샘이 이런 그 차리한테 이제 뭐 그러면 여자를 키스 못 해봤냐 이제 물어보고 차리가 이제 뭐 아니다 그 다음에 너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샘이 바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냥 내가 나를 해주겠다. 나를 여자 키스했냐고요 뭐 그런 식으로 아. 농담을 해가지고 어? 방금 대사 못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너 여자랑 키스해본 적 있어? 라고 쌤이 물어봤잖아요. 네. 찰리한테. 해서 찰리가 나 없어. 너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나 여자랑 해봤냐고? 라고 쌤이 그냥 장난으로 그러니까 조크로 그런 농담. 나 여자랑 해봤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그런 그러고 개그. 나서 쌤이 쌤이- 찰리한테 뽀뽀를 하죠. 네, 너의 첫 키스는 그쵸.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 해줬으면 좋겠어. 음. 라면서 네. 쌤에게 해주는데 그것도 뻔하죠. 사실은 그렇구나. 흔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춘 얘기 그 영화가 이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생각해봤는데요. 뭔가 리스트도 폈어. 이렇게 뭔가 폈어. 준비도 종이를 해봤는데요. 폈어. 그 왜냐면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레디버드 엄청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래. 레디버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저도 그래요? 레디버드를 더 심지어 이분 좋아했어요. 레디버드 그렇게 점수 잘 준 편도 아닌데. 맞아. 아, 3.5 정도 줬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뭘 써오셨나요? 그 약간 이 영화보다는 이제 더 봐야 되는 영화. 일단 이 영화를 추천작. 얼마나 싫었으면. 재밌네. 이거 아니, 재밌네. 방금 이거 추천해주신 지조님한테 미안하다고 해놓고 이거보다 더 봐야 되는 영화를 완전 죽었어. 다음에 뭐 맞추자. 빗으로 찌르는 수준이다 이거는 거의 장난 그냥 아니다. 지금 칼 부이고 있어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월플라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월플라워와 지조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 해보세요 한번 어떤 뭔데, 리스트가 일단 있는지. 이 영화와 비슷한데 그것도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아이스톰이라는 그 이안 영화가 있어요. 그 90년대 나온 거. 나 뭔지 알아.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월퍼러보다 제가 엄청 많이 좋아했던 igby goes dow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 Igby Goes Down. 네, 이 이름이 이제 igby인데 igby죠. 그 맞아. goes 그런 down 영화 보니까 있어요. 보셨어요? 아니 근데 제목은 확실히 기억나요. Igby Goes Down. 그리고 Igby Goes Down 포스터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거 약간 그 수잔 호밀 파수꾼 좀 비슷 진짜? 홀같은 바스콘 네, 좋아하는 피처인 줄 알아요. 책인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엄청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그 뭐 레디버드 얘기 나왔었고 네. 그 90년대 영화인데 그 인형 집으로 오세요라는 영화도 있고 그 인형 집으로 오세요.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어. 원제를 알려주세요. Welcome to the Dollhouse. 그대로네. 그대로네요. 나는 그리고- 번역된 줄 알았어. 그리고 그 판타스틱 소녀 백서. 나 그거 진짜 좋아해요. 판타스틱 소녀 백서. 네. 네. 그거는 제목이 원작이 고스트 Ghost 월드. World. 예. 그것도 그리고 이거 완전 코미디이긴 한데 아, 내가 이거 널 영화가 사랑할 수 없는 열 가지 아, 이유. 그건 유명하죠. 성장 영화는 아니지 그거 않나요? 약간 그거 로맨틱- 약간 조금 아, 다르긴 네. 한데 근데 다른 Ten 영화 Things I Hate About You. 아, 그, 맞아요. 그 사람 나오는 거 죽은 사람. 네. 네. 히스레저 성장 영화지 히스레저. 그것도. 성장인가요? 그 어떤 시대의 의미에서? 그 저는 약간 러브 그- 스토리 같은 거니까. 네. 아. 약간 하이스쿨 영화 하이스쿨. 생각. 네. 하이스쿨 영화. 하이스쿨 성장 영화의 최고는 그거죠. 뭐예요? 치어리더 나오는 거. 아 브링인 온이야? 네. 그거는 그냥 아 그냥 팝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팝콘 무비잖아요. 전 그것도 생각났네요. 잉베를 사랑한 남자라고 노르웨이 영화인데 이거 같은 거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패트릭이에요. 아. 패트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니 패트릭까지는 아니고 패트릭이 좋아했던 남자애 정도. 아무튼 이제 약간 그거는 완전 게이 영화긴 한데 그것도 조금 성장 영화로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게 좀 기억에 났고 뭐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장르적으로 구별을 했을 때 이런 영화들이 있죠. 그래서 미사님 얘기는 이제 그 영화들이 훨씬 낫다. 네. 약간 이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그 월플라워 보면서 수많은 특히 이제 뭐 TV 드라마나 이제 저 약간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대와 그 배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 뭐 수백 번 90년대 초반에 고등학생이었어요? 초반이야. 이 영화를 아니에요. 보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분 나이가 엄청 나이 달라져요. 그게 아니고요. 속일라 그래 어디 누구를? 근데 왜냐하면 그 책은 90년대 말에 나왔고 그 90년대 초반의 배경이잖아요. 아. 영화는 이제 그 맞아요. 2000년대 초반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레이디버드랑 비슷한 배경인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영화는 90년대 초 배경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노래들은 특히 이제 뭐 히로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옛날 영화. 아, 히로스 옛날 노래예요. 더 옛날 더 영화예요. 옛날 네. 노래. 영화 배경은 확실히 나는 이거 배경이 궁금해서 나왔을 때 저 CD 샀는데요. 예, 데뷔 보이 노래 나왔을 때요? 90년대 잠깐만. 히로스가 그렇게 뒤에 나왔어? 옛날 노래인데. 옛날 노래예요. 뭐 리메이크겠지.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 너는 옛날 노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찰리가 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노래를 좋아해라고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둘이 초반에 1977년도에 나왔어요. 아 진짜. 자꾸 나이 속이지 마세요. 리팩트 77년도요? 어떻게 CD를 샀냐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여기서 팩트는 미선님은 60, 이 6.25 데이빗 때 보이 나왔어. 노래가 나왔을 때 CD를 샀어 그때. 그러면 70년대이면 어르신. CD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게 70년대 CD를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네요. 지금 아. 자꾸 자기 나이 계속 속이고 있는 거 그냥 제가 들키고 있어. 사운드트랙이었나 봐요. 그냥 6.25 때 태어난 태어난 거 사람이잖아요. 한국 올 때 내가 봤을 땐 한국 올 때 여권을 조작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사실은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데 어쩐지 그 나이로 안 보이더라고. 완전 옛날 아 사람이라서. 진짜 나 순간적으로 내가 틀린 줄 알았다. 저 데이빗 보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되게 최근에 나왔고 자기 CG 샀다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떤 레이디버드의 배경은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테이프를 그 녹음을 하잖아요. 사람 그래서 테이프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네. 그 감성 테이프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친구한테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는 그 감성이 너무 90년대죠. 좋아요. 방금 레이디버드라고 그랬어요. 아 씨. 월플라워. 저 헷갈리네요. 월플라워처럼 그때 테이프 그렇게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네, 저 있어요. 누가 제 선물은 스스로를? 한 아직도 적은 받- 없지만 저 예. 받은 것도 있는데 맞아. 그때 막 나도 어릴 H.O.T 때. 이런 거 맞아. A면 B면 따로 있잖아요. 맞아. 녹음할 때. 그거 그리고- 그 표지 뜯어보면 막 영어 듣기 평가 뭐 이런 거
그런 안 쓰는 재활용할 때 많아요. 재활용 때문에. 와. 테이프에다 그 네모난 부분에다 테이프 한 번 더 씌워가지고 맞아. 스카치 스카 테이프 테이프로 붙여서. 그래가지고 녹음 테이프로 만들잖아요. 아. 그리고 비슷해. 거기 그 월플라워에도 나왔는데 녹음하다가 노래가 녹음되다가 끊겨 맞아.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믹스테이프 주는 거라면 항상 스테레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집 옆에서 그게 이제 되게 고백해야죠. 전형적인 이제 하이틴 클리셰를 티네이저 걷었어, 지금.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죠. 노래 클리셰에 틀어가지고 걷었다니. 좋아하는 사람 전화기로 막 노래 들려주고. 갑자기 추억 휴대폰 여행을. 절대 아니고요. 휴대폰 네. 절대 아니고요. 다들 추억여행. 진짜. 아, 그래서 그 천원 할 때는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반가웠나요? 그런 내 시대가 그런 나와서. 전화기를 네. 옛날 그래놓고 2000년대 영화 배경으로 했다고 그랬어. 옛날 생각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영화 네. 보면서. 저는 샘 캐릭터도 참 좋았어. 쌤이 자꾸 자기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낮게 보잖아요. 자존감이 되게 낮아가지고 자꾸 이상한 애들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거기서 되게 좋은 대사가 있었는데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미사님?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까 전에 맨 처음 했었던 그 멋있는 목소리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이거 말고. 그래요. 남자다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대사니까 멋있게 해주세요. 아, 그 목소리 어떻게 하죠? 쌤 그 따라할 사람이? 필요는 없어요. 이거 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찰리가 한 선생님한테? 대사 말하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선생님과 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쌤한테 그 얘기를 다시 쌤한테 해줘요. 아, 처음에는 저는 그 줬던 선생님이랑 그 기억하고 있었어요. 얘기예요. 네, 맞아요. Why do I and everyone I love pick people who treat us like we're nothing? We accept the love we think we deserve. 이게 선생님하고 했던 대화네요. 네, 네. 처음에.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을 왜 선택하느냐라는. 왜 나와 내가 네. 사랑한 사람들이. Why do I and everyone? 네. 미국 사람인데 해석을 못한다. 미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 그럼 뭐야?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잖아. 그렇게 된 거라고요. 연계국어 상태. 그렇게 된 저는 무국어예요. 무국어. 뭐야? 묵국이야 뭐야? 소리 다 내고 싶지 않다. 왜요? 무계국어라니까 이상한 말 무국이라 그래가지고요. 무국 그러니까 국어가 없는. 네. 무국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아 일단. 이게 농담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피곤해졌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큼 그러니까 그 맞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해석을 이제 지조님이 해석은 내가 해줄게. 네. 방금 읽어주신 그 문구는 왜 나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걸까? 라고 쌤이 물어봐요. 그러면 로원 레먼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의 크기에 맞는 사랑을 선택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선 자기 뭐 자존감이나 이제 그거 많이 열등감이 많이 심한 사람은 자기 잘 취급하지 않을 사람 그죠. 찾아내는 거예요. 쌤은 되게 자기를 낮게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하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 자꾸 자기를 건드려 왔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들은 그냥 막 바람을 피거나 뭐 어째도 자기한테 그냥 함부로 하는. 네, 자기한테 함부로 대해도 그냥 뭐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평가하기를 3 정도로 평가하고 나를 3 정도로 사랑하면은 결국 나를 3 정도로밖에 안 보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내가 나를 이제 내가 뭐가 없어도 나 스스로 이제 10만큼 사랑하면은 또 나를 10만큼 봐주는 사람이 이제 생기고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정말 Love myself를 먼저 해야지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Love yourself, love myself. love myself. 아 뭐야 BTS잖아요. 아니 좋은 캠페인이지 않나요? 정말 흔한 말이지만 방탄소년단의 좀 잠깐 연결을 저한테 유니세프 저 그 뭐죠?
기쁘게 이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굳이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왜 자꾸 나는 왜- 연결시키세요? 왜 알고 있어요? Why do I know? Why do I 왜 또 know? 알아가지고 그걸 인용하세요? 왜 알고 있어? 우리 내가 인용할 생각이 은근슬쩍 갈 없었어.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요. 네. 그 저는 전자는 어느 정도 확실히 동의해요. 맞고요. 네. 그 후자는 저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사랑해야 그만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이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이상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막 내가 볼 때는 진짜 별로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막 목을 매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네. 그래서 항상 말해주고 싶죠.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뭔가 엄청 좋아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고 왜 나를 좋아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나는 얘가 한 1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얘 이렇게 들춰다 보니까 뭔가 얘는 3밖에 안 되네라고 실망하게 되면서 더 멀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자꾸 자기가 3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렇죠. 남이 10이라고 막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나 3인데 너 알아? 사실은 나 3이야 나 이러면서 사실 3이야. 나한테 3만 줘도 돼. 너 10 줄 필요 없어라고 계속 얘기를 한단 왜 말이야. 그럴까요? 맞아요. 그러면 좀 그러게요. 슬프죠. 이거는 근데 어떻게 왜 할 수 없. 다들 되게 원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워낙 사람은 뭔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호의적이고 관대한데 나한테는 되게 그렇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반대인데. 보통 그래요? 반대인데. 아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스칼렛님이 굉장히 자존감이 좋다는 얘기예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제 보통이 쪽이고요. 이쪽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어. 그런가? 네. 그런가?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낮춘다는 거랑은 조금 다르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 평가를 더 낮게 하면서 네. 오히려 상대방의 사랑을 더 갈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낮으니까 네가 더 사랑해줘야 돼. 이런 거를 그러면 좋겠어요, 쌤이. 근데 얘기를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남자친구가 10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얘는 그릇이 작잖아요. 2밖에 못 받을 것 같은 거여서 이만큼의 사랑을 그냥 대충 얘다 먹어라. 이러면서 던져줘요. 그러면 쌤은 자기 그릇이 작으니까 거기 다 찼잖아요. 2만 넣어도. 그럼 너무너무 고맙다. 진짜 너 그쵸. 최고다. 이렇게 막 그렇게 감동을 되는 해요. 거야. 근데 사실 약간 남자친구는 10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만큼 준 건데 막 그거 가지고 너무 고마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남자친구 볼 때는 너는 2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난 앞으로도 그냥 뭐 찌끄레기 같은 이 정도만 줄게. 인간들이 라고 하게 되잖아. 못됐네. 반대로 2만 줘도 좋아하니까 더 많이 줘야지라고 생각해. 근데 좋은 그게 사람이다. 쉽지 않은 것 착한 같아요. 사람이시네요. 쌤의 남자친구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게 그렇죠. 근데 그게 심리인 것 그게- 같아요. 사람 심리. 뭔가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부족해야 한다는 게 느껴지면은 더 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노력할 수도 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감사해 하면은 얘는 뭐 더 안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해 버리지 더 줘야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이제 그 뭐 원래 이제 그 뭐 남자친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저를 이만큼 취급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을 해도 자기에 대한 그 평가가 이제 열등감 있고 이제 자기 평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더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같은 맞는 얘기한 것 거 같아요. 아닌가 거의? 근데 약간- 뭐가 약간 먼저인가 달라요. 뭐가 먼저인가라고 따지면 저도 미선님 얘기가 맞는 음. 것 같아요. 뭐 그게 돌고 도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약간 닭과 계란의 그런 네, 관계처럼 그리고 쌤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진짜 큰 트라우마가 있는 찰리였잖아요. 찰리가 그렇게 해줬다는 것도 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네, 더 맞아요. 아픈 사람이 조금 다른 아픈 사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잖아요. 그런 패트릭 상처도 찰리가 제일 심했지만 사실은 찰리가 제일 심했지만 패트릭도 쌤도 다 이제 찰리가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감동이었어요. 저는 막판에 패트릭이 자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안 죽더라고요. 우리 그래요? 에즈라 밀러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에즈라 밀러는 정말 되게 특이한 아름다워. 게
평범한 역할이 절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항상 뭔가 되게 티 캐릭터들 항상 많이 나오고 그게 또 그리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뭔가 케빈- 옷처럼 케빈에 케빈에 대하여. 대하여에서도 와, 거기서 그렇고 대박이지. 뭐 케빈에 최근에 대하여 나왔던 봤어요? 영화들도 그렇고 거기서 살인하는 사이코패스로 나오거든요. 미선님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케빈에 대하여는 꼭 보세요. We need to talk about Kevin. 얘기 들었어요. 못 봤지만. 꼭 좀 보세요. 네. 진짜 네. 취향 저격이라니까. 네. 위플래시보다 먼저 보세요. 어떻게 아, 보면은 되게 스릴러적인 면도 있으면서 뭐라 해야 되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그거 같은 경우도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건 약간 스포일러니까 관심이 생긴다. 힘들어 관심이 생긴다 관심이 생긴다 둘이 뭐야 지금? 우리 링크된 이런 관계 노래 있었나 봐. 아니요 없어 만든 거야, 만든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줄평. 한 줄 평가 별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참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자존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 영화를 가장 좋게 보신 우리 지조님부터 이 제가 영화를 제일 좋게 가져오신 봤는지는 분 잘 모르겠어요. 가져오신 분 영화 네, 픽하신 분. 가져오신 분인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별점은 4점입니다. 한 줄 평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립시다. 네, 네. 아주 너무 어려운데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어쨌든 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혹은 재미없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지나간 영화 저번에 나이트크롤러처럼 픽해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높은 4점입니다. 4.5점에 가까운 4점이요. 4.5점에 가까운 4점입니다. 한 줄 평은 따뜻한 성장 영화. 이게 한 줄 평이에요? 오케이, I got it. 오케이, 따뜻한 성장 영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미선님. 저요? 오케이. 자꾸 왜 이상한 울고 효과음을 시작해? 넣어. 더 이상해질 겁니다. 영화 정말 싫어하셨네. 그게 아니고요. 평점으로부터 시작하자면 저는 뭐 맨 처음에 1.5 줬는데 근데 그거 너무 심하다 싶어서 1.5. 이거 약간 엔티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앤디? 엔티. 안티.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취향. 이제 막 그 엔티. 어떤 영화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제 취향이라서 이제 조금 높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안 취향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뭐 한 줄 평은 약간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조금씩 이제 조금 더 미국식으로다가 이제 조금 더 한국식으로 쓰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1시간 40분짜리 굿 샬럿 뮤직비디오. 무슨 뮤직비디오? 한 굿 시간 40분. 샬럿이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굿 샬렛. 굿 샬렛?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네. 뮤직비디오래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미국식 한 줄 평이네요. 네.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싫어했던 모든 것. 근데 2000년대 초반 영화가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틀렸어. 무려 10년 차. 90년대 영화인데. 그러면 배경 시기에 영화. 조금 배경 더 음. 적절할 것은 그 하이스쿨 라이프를 별로 안 좋아했구나. 아니요. 오히려 제가 그 중학교보다 이제 고등학교 되게 약간 뭐 좋아했어요. 갑자기 심리 상담 같아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중학교 때보단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좀 나았다. 월플라워가 아니었다 이건가요? 역시 이번에도 개인사를 얘기하시네요. 한 줄 평에다가. TMI 개인사 미선님의. 네. 남았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줄 평. 그 시대에 조금 더 적절하게 부끄럽다. 그게 한 줄 평인가요? 부끄럽다. 그거 인생 아니 종이로 적어오기까지 쓰면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말할 수 있어? 종이를 바들바들 떨고 있어 지금. 부끄러운 얘기인가 보다. 아이고야. 네 번째 한 줄평은 아이고야. 부끄럽다. 그거 아이고야. 인생의 한 줄평. 죄송합니다. 세상 사이에 시달려가면 자꾸 안 됐겠다. 귀여워. 준비해 온 거 봐. 세상 사이에 시달려가면 자꾸 흘려지는 내 눈 못 보면
이미 지나가온 나의 어린 시절 꿈이 생각나. 박지윤 노래구나. 아, 근데 음이 되게 달라가지고 무슨 노래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늘색 꽃. 어른이 되어도 좋다. 뭐 갑자기 노래 팟캐스트가 됐어. 하늘색 꿈 생각이 났구나. 네. 노래 약간 가사랑. 약간 지나간 저의 어린 시절 진짜 약간 많이 회상하면서 생각났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선님의 부끄럽게 월플라워적 모먼트를 부끄러워하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 하지만 왜 2.5 부끄러운지 점. 알겠네. 심지어 아니, 원래 2.5점 1.5점. 2점. 2점. 하지만 2점.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저분이 너무 한 줄 평 아니고 한 5줄 평을 가까이 하셔가지고 제가 저 좀 중에 제가 하나 고르면 돼요. 하나 가져가세요. 마지막 거 고르죠. 네. 그 한 번 더 하세요. 더덕님은요? 더덕님은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미선님이 하셨던 말에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이게 뭔가 클리셰적인 어떤 티네이저 영화들의 설정들을 많이 갖고 왔지만 저는 그렇게 공감을 잘 못해가지고 이 영화의 어떤 캐릭터 어느 한 명에게도 그래서 좀 그렇게 막 재밌다라고 느끼진 못했어요. 그리고 저의 학창 시절도 생각이 안 나는 게 뭔가 캐릭터 중에서 저를 이입할 만한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트라우마가 심한 편도 아니고 게이도 아니고 뭐 쌤처럼 인기 있는 여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입을 하자면은 메리 누구였죠? 메리 웰리 엘리자베스 정도? 근데 웰리 엘리자베스 말 많이 해서 정도처럼 전화하고 안 끊잖아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스타일도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영화에서 누구 이입하자면은 아마 엑스트라 누군가 한 명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명.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즐기지를 못했어요. 이제 좋아하는 장면은 뭐 그런 히로스 노래 나오면서 막 그 리필 인피니티 이건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그 장면 외에는 사실 기억에 남는 부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한 3점 정도입니다. 3점. 3점, 3.5점 정도. 뭐 영화 한 줄 평은 나에게는 공감이 가지 않는 청춘 영화. 네. 그렇다고 해서 별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결이 공감이 안 된다는 거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줄 평 안 하신 분들 어떻게 저요? 하실 거예요? 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 도전. 하세요. 제거 하나 가지실래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부끄럽다. 아 부끄럽다. 중학생 때가 고등학생 때보다 고등학생 때가 더 낫다. 저는 클리셰가 많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 클리셰들이 별로 과하지 않고 되게 적절하게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 고등학교 라이프야 다 클리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귀여웠어요. 음악도 좋았고 화면도 좋았고 그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잔인할 수 있는 시절인데 사람들한테 가장 차가울 수 있고 근데 그거 중학교요. 당신의 자기 중학교고요. 자기 개인사라고요. 일단 상담 좀 할까? 나랑 이분 상담이 좀 많이 필요하시네. 그런 시절에 그 따뜻한 성장 영화라는 거는 계속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한 줄 평은 아까 가장 했잖아 그럼 따뜻한 성장 영화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까 나 전에. 정리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메리 엘리자베스 맞네. 들어보자. 가장 차가운 그 시절의 따뜻한 성장 영화. 아 어떻게 끼워 맞춰볼래 했는데 안 되네. 어떡할 거야 지금 이거-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거 한번 해가지고 응용해 볼까요? 가장 따뜻한 시절에 가장 차가운 성중 영화. 저한텐 그랬어요. 방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반대였어요. 제가 반대 얘기했어요. 아 가장 따뜻한 시절의 가장 차가운 성장 영화. 네.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한 평은 4점 줬잖아. 아니야. 가장 차가운 성장 영화는 엘리펀트 보세요. 진짜 차가우니까. 그래 다 죽여버리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장 영화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장 영화는 오. 엘리펀트입니다. 근데 왜 이 영화 좋아하세요? 전혀 다른데. 아, 내가 제일 좋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아. 남들한테 말했을 때 좋았던 영화죠. 저는 그렇죠. 한 줄 평을 평을 하기보다는 저 아까 미선님께서 읽어주셨던 그 명대사가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구라서 우리는 자신의 크기에 맞는 사랑을 선택하거든. 이거를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거 좋은 대사였죠. 맞아요. 네, 대사 좋은 거 많았어요. 정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영화였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좋게 마무리하려니까 되게 웃기다. 네, 그럼 저희 이번 주 방송 월플라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들어주셔서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러게요. 정신이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